진짜 참을 수 없게 못생겼네요. 우리 엄마도 이렇게는 안 했습니다. 이 말은 중국의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공개한 도미 의상이 공개되자 중국인들이 실제로 내뱉은 말입니다. 일각에서는 숨겨둔 진심이 터져나온 것 아니냐는 반응과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왜 평창올림픽 시즌2가 된 거냐는 등 다양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을 교묘하게 괴롭히던 두 국가가 세계에서 가장 큰 축제를 준비하면서 유독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저지른 잘못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이 모르쇠로 일관하던 일본은 도쿄올림픽을 1년 미룬 것도 모자라 개최 후 기대했던 수익이 마이너스 41조 원에 이르렀다고 하죠. 무관중 정책으로 어마어마한 적자를 기록하고 말았죠. 알려진 바에 따르면 도쿄에 사는 시민 한 명당 무려 108만 원을 지불한 셈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바로 다음 해에 열리는 동계올림픽을 준비 중인 중국 역시 사면초가에 빠졌습니다. 이미 올림픽이 시작되기도 전인데 온갖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죠. 절대로 중국이 올림픽을 계기로 이미지 세탁을 하도록 둬서는 안 된다. 이 말은 스코틀랜드 국민당 의원 존 니콜슨이 BBC에 보낸 서한의 일부입니다. 이제껏 중국이 자행한 수많은 인권 문제를 동계올림픽 하나로 깨끗이 세탁해버려서는 안 된다는 의미죠. 그런데 실제로 이런 중국의 고질적인 문제로 인해 중국은 현재 올림픽 보이콧 문제에 시달리고 있기도 합니다. 중국의 위구르족 탄압 의혹이 불거진 이후 미국, 호주, 영국, 캐나다, 벨기에, 일본, 독일 등의 외교적인 보이콧을 시작했죠.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21세기에 개최된 올림픽 중 가장 큰 보이콧 물결 논란에 휩싸인 올림픽으로 기억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이콧 움직임이 거대한 이유 중 하나는 중국이 그동안 자행해온 모방, 짝퉁, 베끼기 등도 한몫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 한국의 한 대선 후보는 한국 국민, 특히 청년 대부분은 중국을 싫어한다는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는데 사실 모든 청년, 모든 국민이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분명 많은 젊은이들이 중국을 싫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중국 자체를 싫어한다는 것은 분명치 않으나 중국의 행태에는 큰 분노를 표하고 있죠. 동북공정으로 불리는 한국 문화를 자신들의 고유 문화라고 우기는 행태에 특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보통 훌륭한 제품이 등장하게 되면 이 제품에 약간의 신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제품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보통입니다만 중국의 문제는 신기술을 접목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대로 복제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동계올림픽이라는 국제적인 행사를 앞두고도 개망신살이 뻗치고 말았는데요. 올해 2022년은 중국 베이징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립니다. 그리고 직전 대회는 2018년 평창올림픽입니다. 그런데 동계올림픽이 시작되기 전에는 항상 시상식을 도와주는 도우미 의상을 공개하면서 대회 분위기를 끌어올리는데 왜 평창올림픽이랑 똑같은 옷을 입었냐는 비판이 중국 내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일 베이징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SNS에는 올림픽과 패럴림픽 기간에 사용될 시상 도우미들의 의상 3종이 공개됐습니다. 얼음과 눈의 영광이라는 컨셉으로 제작된 양모 소재의 의상 세트는 각각 서설상훈, 홍운산수, 당화비설이라는 이름을 붙여 의미를 부여했는데요. 그런데 이 의상이 공개된 순간 중국 내에서는 어마어마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장이 직전 대회인 평창올림픽의 시상 도우미들의 의상과 거의 흡사했기 때문인데요. 평창올림픽 당시 한국에서는 태극기의 정색과 홍색을 차용해 한국의 정체성을 표현하면서 전통 의복인 두루마기와 동방, 토시, 긴 목도리 등을 활용해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최대한 살렸습니다. 그런데 베이징 동계올림픽 의상에도 빨간색, 파란색을 바탕으로 했는데 아무리 서설상훈이니 홍운산순이 하는 의미를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국은 워낙에 붉은색을 좋아하고 오성홍기 역시 붉은색이니 이해할 수는 있지만 도대체 왜 파란색을 포함시켰냐는 점입니다. 오성홍기의 별 색깔을 따오려고 했다면 금색을 따왔을 것이고 겨울을 표현하려고 했다면 하늘색을 사용했으면 충분한데 도대체 왜 파란색을 입혔냐는 것이죠. 그런데 비판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도우미들의 의상이 공개되자 중국 네티즌들이 이 의상에 대해 엄청난 거부감을 드러냈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 중국 네티즌은 난 이렇게 구식 디자인을 본 적이 없다면서 우리 엄마도 이렇게는 입지 않으신다고 지적하는가 하면 또 다른 네티즌은 진짜 모델도 그렇고 의상도 그렇고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못생겼다는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시상식 의상에 대해 현대적이고 단순한 기법으로 중국의 매력을 강조했다는 영혼 없는 평가를 내놓았지만 중국에서의 비판은 쉬 사그러들지 않습니다. 이 의상의 어떤 부분이 중국의 전통에 가미됐냐는 것이죠. 한 네티즌은 이런 복장은 중국식이 아니며 민족성이 없는 중국식 의상이라는 원색적인 비난도 서슴지 않았는데요.
다양한 비난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중 가장 눈에 띄는 비난은 아무래도 또 베끼기를 시도했다는 점이 아닐까 합니다만, 이 올림픽 준비 과정에서는 또 중국의 만행이 시작됐습니다. 작년 9월 중국은 동계올림픽을 기념한다면서 홍보 영상 얼음과 눈이 춤춘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에 또 한복을 등장시켰습니다. 해당 영상에서는 중국 가수와 역대 메달리스트들 뒤에서 한복을 입은 무용수들이 춤을 추고 상모를 돌리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7월에는 중국의 연변대학이 중국 공산당 100주년 축하 영상을 제작했는데, 영상 속에는 태권도, 한글, 풍물놀이, 한복이 등장하기도 했고, 중국의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중국 연예인들이 한복을 입고 아리랑을 부르는가 하면, 오디션 프로그램에는 중국인 참가자가 한복을 입고 한글이 수놓아진 저고리를 입고 상모를 돌리며 옹해야를 부르는 해괴망측한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중국은 한국 문화를 자신들의 문화라고 부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아예 그대로 가져가 베끼기에도 능숙합니다. 지난 2016년 엠넷은 걸그룹 서바이벌 리얼리티쇼 프로듀스 101을 통해 새로운 걸그룹을 탄생시켰습니다. 2016년 이후 아이돌 그룹의 판도는 이 프로그램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큰 영향을 끼쳤고, 시즌1에서 아이오아이가, 시즌2에서 101이 탄생했고, 이들은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1월 19일 중국의 동영상 업체 아이치가 대뜸 우상 연습생이라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방영합니다. 그런데 이 두 프로그램은 상당히 달랐습니다. 물론 중국 측 주장이기는 합니다만, 프로듀스 101은 101명의 기획사 연습생이 경합을 벌여 11명이 데뷔했고, 우상 연습생은 100명이 경합해 명이 데뷔했습니다. 사실 이 프로그램이 방영됐을 때 한국 팬들은 CJ ENM 측에서 프로그램 포맷을 팔았을 것이라 생각하고 중국 프로그램을 중국판 프로듀스 또는 중국판 푸듀라고 이름 붙여주었죠. 국민이 직접 아이돌을 뽑는다는 프로그램 컨셉부터 아이돌을 꿈꾸는 많은 연습생이 치열한 경합을 벌여 최종 데뷔조를 선정하는 방식, 파스텔톤 삼각형으로 만든 고유의 배경 이미지, 무대 연출 기법, 편집 방식, 심지어 프로그램의 주제곡과 안무, 의상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완벽히 동일했으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CJ ENM이 해당 프로그램은 저희 포맷을 정식으로 구매해 제작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라며 해당 프로그램의 보도에 중국의 프로듀스 101이라는 표현을 자제해주길 부탁드린다는 당부의 글을 남기면서 모든 사실의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즉 아이치 측이 포맷을 구매한 것이 아니라 아예 방송을 보고 그대로 가져다 마음대로 써먹은 겁니다. 그래서 국제기구 하나가 나섰죠.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 국제기구 포맷 인증 및 보호협회는 2018년 4월 7일 프랑스 칸에서 개최된 컨퍼런스에서 이례적으로 프로듀스 101과 우상 연습생을 비교 분석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FRAPA의 침해 기준에 따르면 중국 프로그램은 무려 88%를 침해한 것으로 나타났죠. 이는 그동안 FRAPA가 비교 분석한 콘텐츠 중 역대 최고 수준으로 평가됐습니다. 이날 이 컨퍼런스에 참가한 공동의장 얀 살링은 30년이 넘는 동안 포맷 전문가로 살아온 내가 보기에 이 두 프로그램은 우연히 비슷한 수준이 아니라 아예 동일한 수준이라면서 이건 그냥 한국 프로그램을 가져다 베낀 복제라고 봐야 하지 않냐라면서 컨퍼런스 도중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이러한 분석 결과가 발표되자 제작사 아이치는 우리는 저작권을 비롯한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하여 최고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영혼 없는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앞으로 한국은 얼마나 더 중국과 싸워가야 하는 것일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